안녕하세요. 애플입니다. 오늘은 상승 트렌드 차트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 트레이딩, 중기라고까지 할 수 없어요. 왜냐면 나와야 되는 손절 자리가 짧고 그 다음에 내가 익절을 하는 자리를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기 때문에 중기로 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중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에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한 2달까지도 차트에서 매도수 시그널이 없으면 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점 매수와는 다릅니다. 저점에서 사서 오랜 기간을 매집하는 성장주의 그런 투자 방법과는 다른 방법이고요. 확인을 하고 오르는 길에 확인을 하고 정말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차트를 만들었을 때 매집을 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단기 스윙의 이익을 자꾸 내는 확률을 높이셔야 해요. 그렇게 확률이 높아갈수록 주식 경력이 더 플러스가 돼요. 손절을 하고 물리는 그런 경험 또한 아주 큰 공부가 됐지만 승률을 높이는 그런 경험을 쌓으셨으면 합니다. 내가 자꾸 사서 물리는 이유는 저점을 잡으려다가 계좌를 잡은 케이스예요. 저점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저점은 올라가 보면 알아요. 그래서 로우 자리를 만들었는데 하이를 만들고 다시 만든 로우가 하이어 로우고 다시 만든 하이가 하이어 하이를 쳤을 때 거기가 저점이었구나 라고 확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내가 정말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분할 매수로 장기 투자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죠, 당연히. 상관없지만 리스크를 떠안는 거죠. 내가 물릴 수 있다라는 리스크를 떠안고 회사의 비전을 보고 장기 투자하는 경우에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그런 방법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럼 어떤 조건이 있나? 이 조건을 다 맞춰도요. 내가 매도를 빨리 나와야 되는 자리에 못 나오면 딱 물리기 좋아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투자라기보다 트레이딩이죠. 집중해서 몇 개의 후보군 중에서 이제 워치리스트에 넣고 보다가 집중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한테 맞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내가 풀타임으로 트레이딩을 하지 못하면 조금 불리한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아주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맞아떨어질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스탑이나 스탑 로스 같은 거 트레이딩 트레일링 스탑 같은 거 이제 익숙하게 쓰실 수 있는 분한테는 또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은 주가는 8일선 위에 있어야 하고 8일선은 17일선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31선이 상승 중이어야 해요. 일단은 31선부터 상승이고 이 모든 이평선이 상향을 하고 있으니까 정배열이죠. 30선까지. 그런데 안전하게 51선까지 상향을 하고 있어야 한다. 실적을 내는 우량주란 얘기죠. 간혹 잡주지만 이렇게 상승 모멘텀을 탄 주식들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51선이 상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날 마감 종가가 51선 위에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 뭐 앞에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이건 당연히 만족시키는 거 아니야? 역배열이 아니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주 오랫동안 하락해갖고 다 뒤집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막 반등하려고 31선까지만 자리를 바꾼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점 매수는 어때요? 120선을 머리에 이고 60을 깔았죠. 그러면 그거랑 같은 조건이 될 수도 있거든요. 50은 위에 있는데 30을 깔고 앉았어. 뭐 이런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51선이 상향하고 있고 전날 마감 종가가 51선의 위에 있는 정배열 차트를 말하는 거고요. 보조지표에서는 RSI가 60 이상, CCI 0 이상, DMI 보조지표에서 플러스 DMI는 25 이상, 마이너스 DMI는 20 밑에, 그리고 트렌드 퀄리티는 2보다 높고 트렌드 노이즈 밸런스는 65보다 크고 전날 종가가 이츠모쿠 클라우드 위에 있어야 한다. 매물대 위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린 사람들이 있으면 맞고 떨어지니까 맞고 떨어지는 거 다 한 다음에
위에 맞고 떨어질 거 없는 자리에서 들어가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어퍼 아룬이 70 이상 상승의 모멘텀을 탄 상태이라는 거죠. 이 RSI 60도요. 이게 모멘텀이잖아요. 모멘텀이 좋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앞다퉈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가격이라도 나는 꼭 사고 싶어 하는 모양새를 만든 차트에서 매수를 시작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로월 R은 30 이하. 그러면 차트 안에서는 이게 이 조건이 어떤 모양인지 볼게요. 이게 이제 PG 차트고요. 프록터 앤 갬블 아주 우량주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츠모크 클라우드 위에 있어야 하고 51선 이게 이제 EMA로 차트 세팅 해놨어요. 50, 30, 17일, 18일. 이 차트 세팅하는 건 제 영상 중에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숫자만 바꾸면 돼요. 그리고 SMA가 아니고 EMA잖아요. 그럼 무빙 에버리지 치면 여기 exponential 이게 EMA예요. 그냥 무빙 에버리지는 SMA고요. 심플 무빙 에버리지고.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켰을 때 딱 이평선만 생각하고 구름대만 생각하면 딱 보이는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이게 매수 자리예요. 매수 자리에서 매수해가지고 만약에 31선을 계속 지지를 받을 수 있으면 이제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딥 한번 줄 때 이런 거 줄 때 스트레스 솔직히 단타 치는 사람들은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8일선 깨면 나와야 돼요. 8일선 밑으로 주가가 떨어지면 그냥 아웃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타 스윙에 대한 설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눌렸다가 주가가 다시 8일선 위로 이렇게 올라서는 모양이 나오면 다시 들어가는 거죠. 다시 들어갔다가 뭐 이날 들어갔을 수도 있죠. 이날 확실하지 않은 거야. 왜냐면 음봉 때리고서 이 하락 잉태형 그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이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단타는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갭업해서 이 하락폭을 8일선 위에서 유지해 준다면 이제 뭐 다시 들어갈 자리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방법이 있고요. 이 뒤쪽으로 가서 볼게요. 이제 그러니까 차트가 이제 장 전체가 불리시할 때는 굉장히 오래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이쯤이 이제 살 자리겠죠. 이렇게 뭐 딱 보기에도 그냥 눌림목이잖아요. 눌림목이 왔을 때 이제 이치모쿠 클라우드 눌리고 이제 PPO 벌어지면서 이격이 생기기 시작하는 이런 자리. 여기에서 들어가도 되고 요쯤에서 들어가도 되고 그렇게 막 서둘러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게 이제 또 이런 정배열 차트예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막 후다닥 들고 튀고 이런 성장주와는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분할 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분할로 들어갔을 수도 있죠. 이평선이 이제 누웠다. 뭐 이래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쯤에서 들어갔다고 치자고요. 언제 나와? 8일선 깨면 여기 아웃. 다시 주가가 들어 올려서 8일선 위 지지받으면 여기 다시 들어가. 그랬다가 주가가 그러니까 종가가 8일선 밑에 있는 자리가 어딜까요? 여기네. 요것도 위험하네요. 또 이렇게 꽤 오른 후에 음봉을 때렸잖아요. 음봉 때리면서 애매하게 이게 8일선 윈지 아래인지 모르게 아래인 것 같네요. 그러면 이날 나와야죠. 그러면 두 번 들어갔다 나온 셈이 되죠. 여기에서 사실은 여기서는 이게 지지 받았으니까 안 나와도 되는데 여기 안 깼죠. 안 깼기 때문에 쭉 들고 있다가 한 번에 이만큼을 먹고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두 달? 두 달 스윙을 한 셈이 돼요. 그러니까 한 분기를 들고 있었네요. 그럼 뭐 이제 이 이제 디비던 받고 어닝까지 보고 나올 건지 뭐 이제 그거는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죠. 하지만 이제 단기 트레이딩으로 볼 때는 이제 8일선 깨면 종가가 8일선 밑으로 내려가면 매도하고 나온다. 단기 트레이딩이고요. 그러니까 이평선만 봐서 그리고 이치모쿠 클라우드만 같이 봤을 때 이런 조건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지표를 같이 보는데 여기에서 이 자리가 이제 매수 자리라고 봤을 때 보면요. RSI가 60 이상. 이게 이제 제가 선을 60에다 그어 놓은 거예요. 60 이상. 그러면 70 가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RSI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어쨌든 60 이상이고
얘는 이렇게 과매수로 가는데 얘가 앉겠죠. 그러면 이제 이 조건을 맞춰가면서 스탑을 걸고 가셔도 되겠죠. 스탑을 걸고 쫓아 올라가셔도 돼요. RSI가 70을 넘어서고 80에 가까이 간다.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작은 너울을 치면서 주가는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과매수일 때 모멘텀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스탑을 걸고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모양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게 DMI인데 플러스 DMI가 여기죠. 25 이상 여기가 들어갈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좀 늦는 거야. 이 DMI를 보고 들어가면 좀 늦대다라고 한번 확 올랐다가 눌러준 자리쯤이 되어야 들어갈 모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아룬이 딱 충족이 되죠. 그러니까 이 보조지표를 굉장히 여러 개를 같이 참고해서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이런 조건 중에 한 세네 가지 다섯 뭐 내가 하나 둘 셋 넷 뭐 다섯 여섯 일곱 가지 정도의 조건을 줬는데 한 네다섯 가지가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내가 분할 매수를 들어가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런 모양이 되면 주가가 오르더라 하는 걸 공식적인 거 이게 공식은 아니잖아요. 이제 경험치에서 이제 문장으로 바꾼 그것에 대한 조건을 이제 차트에서 찾아본 거고 이제 경험치가 쌓이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제 이런 감이 또 오죠. 감이 오고 보조지표를 몇 가지를 이렇게 보는 게 익숙해지시고 이 단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익숙한 주식을 가지고 하잖아요. 익숙한 주식을 가지고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는 조건이 안 되는데 나머지는 다 조건이 돼. 이런 경우에는 내가 어떻게 선택할지 결정을 내리기 그렇게 어려우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단기 스윙에 적절한 어떤 차트 기술, 매수와 매도의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장이 막 지금 다 드루와 장도 아니고요. 먹은 사람 다 나가 이것도 아니고요. 트랜잭션인 상태예요. 그래서 아직 장의 방향이 하방으로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밀려서 진짜로 풀백의 자리로 가는 건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장 맞고요. 조심을 하시지만 그래도 주가가 내리면 이제 관망하다가 매수자리가 오면 다시 매집을 해서 이익을 내면 돼요. 그래서 조바심 안 내셔도 되고요. 항상 새털같이 많은 날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날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스스로 내가 패배를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정받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가진 포폴 마이너스 돼서 굉장히 속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더 단기 트레이딩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하실 거면 이런 조금 안전한 차트의 셋업을 가지고 하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